예제 2번. 자, 다음 공면의 측지선을 구하시오. 평면에서의 측지선의 정의가 뭐냐면, 측지공률이 0인 거죠. 근데 평면에서 보면, 평면에서는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뭐 공간상에, 뭐 삐딱하게 있더라 하더라도, 두 점을 연결하는, PQ를 연결하는 이 선을 쫙 이렇게 그리면, 요 L이라는 요선은 여기서의 공률을 구해보면 공률 벡터가 어떻게 될까? 얘는 법공률이 저기 공면 S의 단위법선 벡터가 이렇게 생길 거고 U가 어쨌든 얘는 공률 벡터가 0이잖아요. 그쵸? 그 법공률도 0이 법공률이 0인가? 저기 측지공률이 0이죠. 얘는. 그쵸? 이거 자체가 측지공률이 0이잖아요. 직선이니까 공률 자체가 얘는 저평면이 바로 이 평면이고 저평면에서 얘가 직선이니까 저평면에서 직선이면 그게 그 측지공률이 0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측지선이 결국 직선인 거죠.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직선이 측지선이다. 그러니까 측지선은 직선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죠. 구면 같은 경우는 이 중심, 그러니까 두 점이 이렇게 잇따르면, PQ가 이렇게 잇따르면, 중심을 포함하는 큰 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지름을 포함하는 큰 원, 지름. 지름을 지나는 큰 원,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 대원이죠, 대원. 대원이 그 예제 1번에서 보면, 예제 1에서 보면, 에서 대원의 측지공률이 0이었잖아요. 그쵸? 예제 1번 앞에 가서 보세요. 얼른. 거기 그러면 법공률은 A분의 1, 반지름이 A면 반지름이 R이면 R분의 1, 법공률은, 측지공률은 0, 이렇게 해서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원이 측지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대원이 바로 측지선. 두 점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대원의 일부분이죠. 대원의 일부분이 또는 대원이 측지선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일반 주면. 일반 주면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일반 주면이라는 거는, 알파 이퀄 알파 U라는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을, 얘가 이제 뭐 공간상이면 이렇게 알파 1 U, 알파 2 U, 알파 3 U, 아니면 x1, x2, x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방향 벡터가 이렇게 G라는 벡터가 있어요. G라는 벡터가. 그래서 이 곡선을 G라는 벡터 방향으로 쭉 올린 거죠. 이렇게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생긴 요면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주면이라고 불러요. 일반 주면. 오케이? 그래서 요 G라는 벡터를 우리 단위 벡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단위 벡터. 그러니까 방향을 이 일반 주면의 이렇게 이거를 모선이라 그러거든요. 얘를
이 모선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는 얘가 지금 요 방향으로 움직인 거다 이거죠. 수직하게 접선을 그렸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쏘리 모선이 이게 아니라 이거 얘가 이 선 이거 이게 움직이는 따라가는 이 선. 요 선이 모선이죠. 요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죠. 곡선이 하나가.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모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U라는 벡터를 우리 공면 S의 단위법선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단위법선 벡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수직하겠죠, 이렇게. 이거 어디서나 이렇게 그리면은 공면하고 수직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직할 거예요. 그러면 측지선은 지금 우리가 측지선을 찾을 거니까, 측지선, C를 측지선이라 그러면, 라고 하면, 측지선은 카파 오브 G가 이게 0이 내죠. 이면이 아니라 약간 정의 같은 거니까 카파 오브 G가 0이에요. 카파 오브 G가 0이니까 공률 C의 공률을 생각해 보면 C의 공률 K 벡터는 얘는 측지 공률 벡터, 측지 공률이 0이니까 측지 공률 벡터의 크기가 0이니까 결국 남는 건, 측지 공률 벡터 부분은 없으니까 법공률 벡터 부분 남잖아요. 즉, 이거. 법공률 벡터는 뭐냐면 K 벡터를 U 벡터 방향으로 정상시킨 거죠. 그쵸? 요게 바로 지금 법공률인 거죠. 그쵸? 카파 N. 그쵸? 그러면 얘랑 G랑 지금 G 벡터랑 내적을 하면 이거는 K 벡터 내적 U 하고 벡터는 지금 요거니까 U 내적 G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그림에서 요 위에 그림에서 G 벡터랑 U 공면의 단위법선 벡터랑 수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0이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0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요거는 다시 쓰면 이거는 다시 쓰면 K 벡터는 T 벡터를 미분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이라 이거죠. T 벡터를 미분한 게. 그러면 이거는 상수가 되겠죠. 미분하기 전은. 그쵸? T 벡터하고 G 벡터하고 내적하면 상수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림에 가서 보면 요점에서 지금 탄젠트 벡터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탄젠트 벡터 T라 그럽시다. 요 사이각을 세타라 그러면 세타 사이각을 이 G라는 애가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 이쪽에다 쓸까요? 더 지저분한가? 그러니까 세타를 T와 G의 사이각이라고 합시다. 세타를 T와 G 벡터의 사이각이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T의 크기, G 벡터의 크기분의 T 내적 G 벡터인데 이게 분모는 1, 1이니까 남는 게 T 내적 G 벡터인데 이게 지금 상수라 이거죠. 코사인 세타가 상수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일정하다 이거죠. 즉 이 말은 세타 값이 상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요 사이각, 이 각이 상수예요. 그러면 저 세타가 상수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세타를 쫙 돌려가면서 생각해요. 그러면 세타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면, 세타가 변하는 범위는 0에서부터 쫙 변해가지고, 어디까지만 돌려보면 되냐면, 세타를 요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한 바퀴 0일 때는 이제 G랑 같은 각이죠. G벡터하고 T벡터하고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커지면 파이가 되면 반대 방향 됐다가 다시 커지면, 그러니까 접선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색깔을 다른 색으로 그려보면,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처음에 이게 세타가 0일 때, 그 다음에 다시 쫙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오면 그때 세타가 파일 때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땐 그때는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 0에서 출발해서 0,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오면 파이가 2분의 3파인데 2분의 3파이나 2분의 파이나 같이, 이거 세타가 참. 여기가 세타가 0, 여기가 세타가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가 지금 0과 이 파이일 때는 이렇게 생긴, G랑 접선이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일 때는 G랑 접선이 수직한 거죠. 그쵸? 자, 그거를 다시 여기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기 가서, 세타가 0부터, 그러니까 결국 파이까지 움직이는데, 이제 한 바퀴 삥 도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데, 세타가 0일 때와 파이일 때는, 2파이는 이거는 이제 사실 같은 거니까, 0하고 파이면은, 지금 G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주면이 이렇게 있으면, 주면의 대표적인 게 원통 같은 거니까, 주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G 방향이에요, G. 그러면, 세타가 0하고 파이인 거니까, 이렇게 생기네. 얘가 측지선이 되는 거예요. 세타가 0 또는 파이네.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거는, 여기가 수직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애. 얘가 또 측지선이에요. 이거는 세타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일 때랑 2분의 3파일 때랑 같죠? 그쵸? 그리고 그 외의 세타일 때는, 얘네들이 아닌 그 외의 세타는, 이 G랑 이루는 각이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접선이랑 이루는 각이. 일정하면서 이렇게 감겨 올라가는 거죠. 요 각이 항상 일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으로 또 그려놓은 걸 보면, 아랫집에서 공사하나? 원통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된 거.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을, 아래에 있는 요 점하고 위에 있는 요 점을 연결하는 측지선이, 여기랑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게 측지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하고, 요 뒤쪽에 있는 요 점하고 연결하는 측지선이, 이때는 직선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아이고. 원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평행하네. G벡터하고 수직이네. 얘가 바로 측지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지선이 뭐가 있냐면 일정한 각도로 올라가는 애. 그러니까 용수철 같이 여기를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딱 감고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 감고 올라가는 요거. 얘가 바로 측지선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애는 여기서 쫙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딱 오는 거. 얘가 바로 측지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지선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1번 측지선, 2번 측지선,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이거를 뭐라 그래? 나선이라 그러나? 주면 나선이라 그러네. 기둥면 나선, 주면 나선. 일정한 각도를 이루면서 접선이 일정한 각도, G와 이루는 각이 일정한 각도가 되면서 올라가는 선. 그거를 주면 나선이라 그러는 거죠. 내려가서 보면. 그래서 T하고 G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0 또는 파이면 C는 모선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생기네. 요게 1번 경우. 그 다음에 2번 T하고 G하고 0이면 그때는 이렇게 생기네. 주면의 횡단선. 요게 2번.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 C는 G와 이루는 각이 일정한 각인 주면 나선. 이게 3번의 경우. 예.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주면일 때는 측지선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측지선이. 그 방에 있는 커튼을 생각해 보면 돼요. 커튼을 생각해 보면 두 점을 연결할 때 커튼을 따라서 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은 만약에 요렇게 두 점이 요렇게 돼 있다면 이 G라는 벡터하고 같은 방향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점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커튼면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하여튼 옆으로 평행하게 쭉, 그러니까 평면으로 딱 자른 면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삐딱하게 놓여 있다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놓여 있다면, 곡면을 따라서 일정한 각도로 쭉 올라가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주면 나선이 된다. 그래서 그 주면에는 측지선이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참고. 측지선은 정리하면 측지선은 다음과 같은 곡선이다. 측지선이란 측지곡률이 0인 곡선이에요. 모든 점에서 측지곡률이 0인 곡선이에요. 근데 측지곡률은 측지 벡터의 크기니까 측지곡률이 0이라는 말은 측지 벡터의 크기가 0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그게 측지 벡터가 0 벡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측지 벡터가 0 벡터인 곡선이다. 예,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점에서 곡률 벡터. 곡률 벡터는 벅곡률 벡터와 측지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측지 벡터가 0 벡터니까 곡률 벡터가 벅곡률 벡터랑 같게 되겠죠? 즉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곡률 벡터가 벅곡률 벡터와 같은 곡선을 또 측지선이라고 한다 이거죠. 측지선이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점에서 접촉평면, 이 곡선의, 이 측지선의, 이 곡선의 접촉평면이 곡면의 단위법선 벡터 U를 포함하는 곡선이라 이거예요. 예, 요 밑에 있는 세 줄은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또 봅시다. 어떤 걸로 봐야 되나? 이걸로 볼까요? 측지선, 정근선. 예, 지금 제가 이 포물면인가요? 기둥 같은 거를 하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파란 선이 지금 곡면 위에 있는 곡선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측지선이 될 때가 언제냐 이거죠. 이게 측지선이 될 때가 지금 여기 기타란 요 벡터가 곡률 벡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위에 있는 요 가느다란 선으로 표현된 게 요게 U 벡터예요. 곡면의 단위법선 벡터. 그 다음에 요 밑에 굵은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게 이게 지금 벅곡률 벡터죠. 요 파란 곡선에. 그 다음에 요쪽에로 있는 게 요게 지금 측지 벡터예요. 그러니까 파란 선에. 그랬을 때 측지 벡터가 0이 될 때를 찾아보면 딱 될려나 모르겠다. 이렇게 될 때죠.
이렇게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움직인 요 곡면이 지금 보면은 요 평면이죠. 요 평면이 이 곡면을 요 곡선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요 곡선을. 근데 요 곡선은 이 평면, 이 곡선 입장에서 지금 제가 움직이는 이 평면은 어떤 평면이냐면 지금 그 곡률 벡터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 평면이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 즉 접촉 평면이에요. 얘가 이 곡선에 요 파란 곡선의 접촉 평면이거든요. 지금 이 제가 움직이는 요 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갔다가 이렇게 딱 일치시키면 즉 접촉 평면이 요 U 벡터를 포함하면 바로 요게 또 측지선이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 말은 접촉평면하고 곡선의 접촉평면하고 이게 지금 이 보라색 이게 접평면이거든요. 요 점에서의 곡면의 접평면. 접평면하고 지금 보면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만날 때 요 선이 또 곡률선 측지선이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 측지 곡률이 0인 선이 된다고요. 그게 지금 교재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측지선은 모든 점에서 측지 곡률이 0이므로 곡선의 접촉 평면이 곡면의 접평면과 수직하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런데 또 다른 말도 여기 또 한 줄 더 있네. 정근선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점에서 법곡률이 0인 거라 그랬죠. 그 정근선은 접촉평면이 곡선의 접촉평면이 곡면의 접평면과 평행할 때이다. 그림에서 보면 얘가 평행하게 될 때, 저평면하고 평행하게 될 때, 평행하게 가려고 이제 계속 뉘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딱 맞게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차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완전히 탁 이게 겹쳐져야 되는데 완전히 안 겹쳐지네. 하여튼 거의 직선처럼 보이죠? 아이고, 오차가 있어서 그래.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요 파란 요 뭐야 이거 하늘색이라 그러나 파란색 이거 뭐지 옥색이라 그러나 요 색하고 요 보라색하고 두 개가 완전히 겹쳐질 때 그때는 법곡률이 이 측지곡률은 무한히 커지고 그때 법곡률이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맞기가 지금 힘들어요. 그림으로. 그럴 때 요 선이 바로 정근선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요 선이. 아이고. 사실은 이건 점근선이자 측지선이기도 한데 힘드네. 예, 잘 안 되네. 하여튼 요게 이제 요때가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질 때 저평면하고 접촉평면 요 파란 걸 지금 접촉평면이라고 하면 접촉평면하고 저평면하고 평행할 때 겹쳐질 때 그때의 그 선이 바로 정근선이 된다 이거죠. 그게 요 마지막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게 바로 요거예요. 정리 1번. 곡면 S 위에 곡선을 C라 하자. 그랬을 때 곡선 C 위의 모든 점에서 곡률이 0이면 곡률이 0이라는 말은 직선이죠. 그러니까 직선이면 C는 측지선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곡면이 있을 때 그 곡면에서 공간상에 있는 직선을 거기다 갖다 그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측지선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곡률이 항등적으로 0이 아닌 곡선은 즉 직선이 아닌 곡선이 측지선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C의 접촉평면이 S의 접평면에 수직한 것. 그쵸? 좀 전에 보여줬던 요 얘기예요. 요렇게 될 때라 이거죠. 이렇게 수직할 때. 접촉평면하고 저평면하고 서로 수직하다 이거죠. 그럴 때 바로 요 선이 측지선이 되는 애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곡면 위에 직선을 그릴 수 있을 때가 그러면 평면 말고 언제가 있겠느냐? 평면이 아닌 경우에도 이거 그릴 수 있느냐? 예, 있어요. 그거 그릴 수 있어요. 얘가 여기 있나 모르겠다. 이게 여기서 그려질려나? 이거 제가 그려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요걸 돌려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요게 직선이에요. 아이고, 이게 지금 거의 겹쳐지는데 여기 요게 보면 이게 보면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거의 요 곡면 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쌍곡면 같은 쌍곡포물면인데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있죠. 직선으로. 그쵸? 요런 애들이 바로 저기 측지선이 되는 애가 이거죠. 그러니까 평면이 아닌 곡면이잖아요. 지금 얘는 평면이 아닌 곡면에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바로 측지선이 되는 애예요. 아니면 아까처럼 접촉평면이 저평면하고 수직한 애든지.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전측지공률 얘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끝.